철학자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엄숙한 표정으로 책만 읽는 모습, 어려운 말만 늘어놓는 고리타분한 학자? 천만에요. 오늘 소개할 네 분의 철학자. 이분들도 우리처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대낮에 등불 들고 헤매기도 하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기도 하고 배를 훔치다 들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실수와 엉뚱함 속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생각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재 철학자들의 허당 순간, 매가지, 웃다가 위로받는 인생 이야기. 탈레스, 구덩이에 빠진 천문학자 디오게네스, 대낮에 등불 든 괴짜 데카르트, 침대에서 세상을 바꾼 늦잠쟁이 아우구스티누스, 배에 서리하던 소년. 오늘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되실 거예요. 아, 나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괜찮구나.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별을 보다가 구덩이에 빠진 철학자 탈레스부터 만나볼까요? 기원전 600년 그리스. 한 남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탈레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왜 저렇게 움직일까? 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진 나머지 발밑은 전혀 보지 못했죠. 그만 구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녀가 한마디 했죠. 발밑의 일도 모르면서 하늘의 이치를 알려고 하시나요?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탈레스는 옷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식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고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최초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발밑의 구덩이보다 머리 위에 별을 본 사람. 그래서 그는 최초의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꿈을 가진 사람만이 겪는 영광스러운 상처니까요. 자, 다음은 더 재밌는 이야기.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 헤맨 괴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나볼까요? 디오게네스. 대낮에 등불 든 괴짜. 때는 대낮. 뜨거운 햇살이 내리쪼이는 아테네 광장.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노인이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광장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대낮에 웬 등불이야?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노인장,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네.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여기 사람 천지인데요? 아니. 나는 진짜 사람을 찾고 있다네. 참된 인간을 말이야. 디오게네스는 당대 최고의 괴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항아리 속에서 살았고 재산이라곤 망토 한 벌과 지팡이뿐. 때로는 개처럼 행동하며 위선적인 사회를 비웃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왕은 항아리 옆에 누워있는 디오게네스에게 물었죠. 나는 세계의 왕이요.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원하는 게 무엇이요? 누구라도 황금을, 권력을, 명예를 달라고 할 상황.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햇빛을 가리니 비켜나 주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오. 디오게네스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의 눈치도, 남의 평가도, 심지어 왕의 권력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소신대로 사는 당당함.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닐까요? 자, 이번엔 정말 특별한 이야기.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며 세상을 바꾼 천재 데카르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데카르트. 침대에서 세상을 바꾼 늦잠쟁이. 제깍.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킵니다. 그제야 한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천재 철학자죠. 그런데 이 천재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늦잠쟁이였어요. 르네는 몸이 약하니 어쩔 수 없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학교에서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전에는
절대 깨우지 말 것.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그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침대는 그의 연구실이 되었죠. 어느 날 아침,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 파리, 저기서 여기로 날아갔네. 그런데 저 파리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습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을 그어서 모든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데카르트 좌표계의 탄생 순간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좌표, 지도, 내비게이션, 컴퓨터 그래픽, 오늘날 모든 과학기술의 기초가 된 발견, 그 위대한 발견이 침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웨덴 크리스티나 여왕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여, 나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시오.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데카르트는 기쁜 마음으로 스웨덴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정한 수업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평생 11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폐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650년 2월 11일 르네 데카르트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카르트는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았을 때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했을 때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남들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당신만이 압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배도둑에서 성자가 된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볼까요? 어느 여름밤 달빛만이 비추는 조용한 과수원. 담장 너머로는 캄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고 있네요. 바로 10대 소년들. 그들은 배를 따기 시작합니다. 1개, 2개, 3개. 그중 한 소년.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세월이 흘러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그가 자신의 책 고백록에 그날 밤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배는 충분했고 그것보다 맛있는 과일도 많았죠. 사실 우리는 그 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돼지들에게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나는 그저 나쁜 짓을 하는 그 짜릿함 그 자체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금지된 것을 하는 스릴, 양심을 거스르는 묘한 즐거움, 함께 나쁜 짓을 하는 동료애. 나는 악을 사랑했습니다. 악 자체를 말이죠. 청자가 된 후 그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째서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이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했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청자도 그랬구나. 우리 모두에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만난 네 분의 철학자들 어떠셨나요? 구덩이에 빠지고 늦잠을 자고 실수하던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참 닮아있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엉뚱함과 실수가 모여 여러분이라는 위대한 인생의 철학이 만들어지는 중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